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 넘는 사이의 최기호입니다. 오늘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요, 저번에 우리 모태솔로여도 연애는 하고 싶어 승리군과 함께 이번에 시즌2 한번 1화부터 4화까지 쭉 보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은 저 혼자서 한번 5화부터 쭉 리뷰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5화부터 한번 볼 텐데, 5화부터 사실 이 모솔연애 시즌2가 굉장히 재밌어지거든요.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화 첫 장면이요, 우리 재서 씨와 혁준 씨가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근데 4화 마지막에 우리 한 여자만을 바라봤던 혁준 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어봐도 될 것 같다, 이런 반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났는데, 그 혁준님과 함께 재서씨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혁준씨가 재서씨한테 이제 진지한 모습도 좀 보여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향수도 좀 뿌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재서씨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혁준씨가 그래도 진짜 이제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된다, 이제 언제까지고 이런 모습만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죠. 사실 뭐 혁준 씨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재서 씨가 좀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향수를 뿌린 재서 씨가 바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서윤님이랑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서윤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던 재서 씨였기 때문에 진짜 좀 뭔가를 보여주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던 장면인데요. 여기서 근데 재서 씨가 역시 뭐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없고, 뭐 또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잘 나누는데, 이 이야기에서 뭔가 이성적인 텐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전혀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서윤님한테 되게 잘 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이상형 얘기까지 꺼낸 거는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건강 얘기가 나오고, 이제 뭐 우리 나이가 어떻게 이럴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뭐 별것도 없는 그런 장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약간 뭐 건강이 요즘 좀 나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서윤 씨가 좀 하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걱정을 해주고 뭔가 챙겨준다던가, 이런 장면이 나왔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뭐 간 수치가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뭐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분들이 모쏠이다 보니까 재서 씨가 그냥 좀 서툰 건지 아니면 지금 조심을 하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조심하는 거라면은 이제는 좀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조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재서 씨도 시작은 좋았는데 이러면서 좀 아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재서 씨가 정말 좀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만 더 서윤 씨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재서 씨와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우체국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윤님이랑 수지님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여기서 수지 씨가 좀 동갑이라서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정윤 씨도 그러다 보니까 수지 씨한테 좀 대화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 정윤님이 수지님한테 관심이 있다, 그냥 너가 좀 예뻐서 관심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성격이 좋아 보여서, 뭐 다양한 칭찬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지 씨한테 내 스타일이어서 얘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기한테 좀 처음에 수건을 줬으니까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사람이 거의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가가는 거는 좀 부담 없이 다가가는 건 이해를 하지만, 약간 내가 너가 마음에 들어서,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서 라기보다는 그냥 당신이 나에게 먼저 마음에
들다고 이제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정윤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조금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이 수진님은 이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수건을 준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표현을 이미 먼저 수진님이 했는데 정윤님이 바로 좀 여기서 수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서 수진님에게 수진님이 정윤님한테 5분 책방도 너 봤다. 책 보니까 뭐 비슷하기도 하고 정말 자기와 좀 집돌이 집순이인 거 비슷하고 그래서 정말 술술 읽히더라 이런 말도 하고 메트로놈도 정윤 넌 줄 알고 뽑았어 이렇게 계속 막 엄청난 플로팅을 남기는데 정윤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동적인 모습만 보여서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이 두 사람이 사실 이 데이트가 10분만 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많은 패널 분들도 또 시청하시고 계시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 대화 이후에 좀 더 대화하면 안 돼 이런 기대를 좀 했을 텐데 여기서 정윤님이 그 말을 하죠. 10분 대화 짧은데 더 대화를 하고 싶으면 날 불러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패널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두 머릿속에 물음표가 따라락 떴을 것 같은데 저도 여기다 써놨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좀 써놨는데 역시 이게 모쏠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정윤님이 사실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사실 목소리도 저는 되게 낮고 좀 성격도 되게 차분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이런 수동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좀 남성미라고 하죠. 이 여성분을 어떻게 사실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저희 기준에서는 이게 뭔가 10분 대화가 짧았으니까 나중에 대화 한번 할래? 라고 말하면 되는 거를 너가 좀 불러줄래? 라고 하면서 조금 이 남성미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좀 아쉬웠던 그런 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썸하우스에서의 장면이 나오는데 승현님이랑 수진님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승현님은 수진님에게 마음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얘기를 하는 승현 씨인데 여기서 승현 씨는 정윤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승현님이 수현님이랑 잘 안 맞았다. 대화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 10분 정도 이 수현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수지 너랑 했던 대화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수지랑 했던 대화가 좀 재밌었다. 그래서 수지 너도 재밌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수지님도 너랑 얘기하는 거 재밌긴 했다.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승현님이 거기서 재미만 있었던 거야? 아니면 이성적인 호감도 있었던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좀 승현님이 반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약간 승현님은 그냥 되게 잘 웃고 착하고 이런 그런 정말 착하기만 한 모습만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해해실실한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을 수진님한테 전할 때 굉장히 좀 남자다운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콕 집어서 너 이거 나는 이성적인 마음인데 너는 이성적인 마음이 맞아 너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승현님이 나는 호감 1순위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와 승현님 역시 이게 사실 승현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 사람 피지컬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키도 크시고 이 어깨가 사실 타고난 어깨거든요. 약간 직각 어깨라고 하죠. 이게 프레임이 약간 타고나신 분인데 역시 항상 그렇게 좀 하하호호 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진님이 여기서 조금 심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승현님한테 막 이야기를 또 하려는 찰나였는데 여기서 되게 아쉬웠던 거는 진우님이 등장을 해버려요.
진우님이 여기서 등장을 하면서 이 수진님이 얘기하다 끊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만 더 했으면은 승현님이 좀 더 이성적인 텐션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진우님이 등장을 하고 얘기가 끊기면서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승현님이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한 부분, 이거는 굉장히 수진님한테 플러스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우님이 등장을 해서 진우님도 사실 수진님한테 관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우는 좀 나한테 호감이 있는 사람이 좀 있었다, 좀 한 명 이상이었다, 이게 수연님이랑 한주님 얘기를 한 건데 이러면서 약간 자랑 같은 말을 좀 해요. 근데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수진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격을 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수진님은 여기서는 아직 아예 모르는 듯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우님이 바라보고 있는 건 수지인데 수연과 한주는 진우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우님이 이걸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까? 사실 진우님은 당연히 수진님한테 약간 직진을 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수진님은 진우님한테 전혀 관심이 좀 없어 보여서 이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궁금해지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우님이 사실 여기서 되게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계속 좀 돌려서 막 말해요. 수진님한테 내가 너 좋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티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다시 재서와 혁준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혁준이가 여기서 우체국에서 텀블러를 이제 현서님한테 줬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면서 다 내가 준 걸 모르는 건지 계속 좀 모르는 척 하더라, 이런 좀 서운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감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현서가 전혀 좀 눈치를 못 채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위가 발동했다. 사실 조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오글거리는 멘트였거든요. 내 가위가 발동을 했다 하면서 상처받기 싫은 혁준의 방어 기제가 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했는데 뭐 약간 그냥 좀 의아할 수 있고, 저도 사실 현서님이 자기가 받은 텀블러를 숨기고 혁준님한테 나 아무 선물도 안 받았다라고 한 게 조금 의아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조금 너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현서님이 텀블러 받았다고 하고 이 얘기를 좀 그냥 끝내고 다시 그냥 알콩달콩한 분위기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혁준님이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한 상태이긴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좀 대화에서는 현선님이랑 재선님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사실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이 좀 보거든요. 이렇게 뭐 한준님이랑 이런 분들이 보는데 전혀 뭐 둘이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좀 웃픈 그런 재선님 상황에서 좀 웃픈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선님이 현선님한테 그 텀블러 혁준이가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현선님이 혁준님한테 텀블러 잘 받았다, 고맙다, 뭐 감동이었다, 사실 뭐 네가 준지 안 준지 약간 헷갈려서 이제 다른 사람이 준 건데 이제 내가 자칫 뭐 자랑 너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좀 오해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안 받은 척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뭔가 현선님이 좀 전략 얘기를 하면서 약간 밀당 아닌 밀당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밀당 얘기를 하면서 좀 내가 바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게 굳이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실 현선님은 혁준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니까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쉽다. 현선님이 좀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고마우면 고맙다, 감동이다 얘기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서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서윤이한테 좀 부담이 될까봐 선물 같은 거는 아직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살짝 모쏠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요, 조심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는 저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 이게 이 연프고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사실 이게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내 마음을 주고 상대의 마음도 확인하고 이런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재서 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 씬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서 씨가 그 사랑 그놈을 부르는데, 미안합니다 재서 씨, 제가 이거를 그 노래 부르시는 거를 못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재서님. 그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좀 이게 노래를 저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노래를 부르시는 걸 보고 되게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에 있던 서윤님도 사실 그 선물 말고 이게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사랑 그놈 이런 거를 부르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셨을까 해서 서윤님도 노래가 끝나자마자 바로 도망가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사실 저도 뭐 어렸을 때 저도 모태솔로였고 뭐 연애를 많이 해보지도 않아가지고 저도 많이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은 저도 뭐 이런 약간 사랑 노래 같은 거 좀 부르고 그랬는데, 예, 재선님도 그러한 행동을 좀 하지 않았나. 네. 하지만 이거 저는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님 멋있어요. 혹시 재선님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전 정말 재선님을 응원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윤님이 도망가고 넷째 날 아침이 밝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서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현서님은 이 텀블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들고 나가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래, 좀 티 좀 내세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습니다. 드디어 현서님이 텀블러를 들고, 나 이 텀블러 혁준이한테 받았어, 혁준아 나 이거 잘 받았어, 고마워, 이런 식으로 뭐 말까지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들 모든 출연자들이 와 텀블러 받았나 봐 뭐 하고 이렇게 다 좀 인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혁준님이, 이 선물을 준 혁준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정말 가위가 발동을 해서 싹둑 잘라낸 건지 아니면 좀 삐진 건지 좀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혁준님은 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역시 좀 괜한 밀당 같은 거는 사실 뭐 실제 연애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굳이 뭐 밀당 같은 거를 한다고 해서 저는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연프, 특히나 이 모쏠 연프에서 이 밀당 이런 거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특히나 이 거짓을 말하는 건, 그러니까 숨기는 것도 저는 거짓말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보통은 좋지 않다, 이런 좀 교훈을 얻었달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분 책방 신간에 대한 또 열쇠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호박 밑에 숨겨둔 열쇠를 하나씩 이제 발견을 하면, 발견한 사람은 5분 책방에 가서 신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는 열심히 뛰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5분 책방 사건들과는 다르게 그때는 남자분들이 좀 안 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는 모두 다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선님이랑 이제 또 승현님이 이제
열쇠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현서님이 혁준님 거를 볼까 승현님 거를 볼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혁준님에 대한 마음은 이미 자신이 좀 확고하고 혁준님도 자신을 좀 보는 것 같으니 이제 자기가 그래도 관심이 조금 더 있었던, 그러니까 첫인상에서 뽑았던 승현님의 것을 좀 보면서 좀 확인을 하고 싶다. 만약에 승현님이 나한테 이제 관심이 있다면 그것도 좀 염두를 해두고 뭐 승현님을 어떻게 끊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승현님이 관심이 없다면 혁준이한테 올인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현님 거를 보면서 승현님의 신간에는 그동안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원래 5분 책방에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적었던 것들만 써 있었는데 이제 신간에는 현재의 마음이 써 있거든요. 여기서 승현이의 마음이 수진님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승현님을 그냥 조용히 정리를 하는 현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현명한, 좀 똑똑한 이런 선택이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좀 이제 잘한 것이 됐다라는 좀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서님이 5분 책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승현님이 수진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승현님은 굉장히 운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진님의 신간을 보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승현님의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뭐 누구한테 갔다가 뭐 현서님한테 갔다가 뭐 누구한테 갔다가 계속 이랬었는데 전날부터는 1순위가 수지였기 때문에 수진님의 신간을 봅니다. 근데 수진님의 책에는 모두 정윤님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수진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정윤님한테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대화에서도 정윤님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견된 수순이었는데 이 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걸 확인을 하면서 뭐 이미 대충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신경은 쓰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애견남 태토남 중엔 자기가 애견남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애견남이시죠. 그래서 애견남이기 때문에 수지가 애견남이라고 적어놔서는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이거를 좀 보면서 진짜 좀 아쉬웠던 게 그 댄스 스포츠 하고 귤모자 서로 받았을 때 그때 진짜 사실 귤모자 받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귤모자를 현선님한테였나 이제 막 너 쓸래?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만 안 했으면 수진님이 좀 아직까지 좀 승현님한테도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귤모자 할 때의 이 실수가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승현님은 그리고 수진님이랑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즐거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수진님도 즐거운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사실 연애를 할 때 그냥 연애를 시작을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어쨌든 약간 한쪽 방향에 좀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서로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든 간에 뭐 이 사람과 즐거워야 또 만나고 싶고 그래야 만남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정이든 사랑이든 애정이든 싹 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현님은 지금까지는 수진님과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분 책방을 사용한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현선님이 책방을 나와서 나 뭐 혁준이 거 말고 다른 거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전략 좋지 않아요? 전략이 밀당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 지금 이미 혁준님이 약간 좀 삔또가 상해가지고 그 텀블러 사건이랑 감기 사건 때문에 좀 삔또가 상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 책방을 다른 사람 걸 봤다고 하니까 이 혁준님이 더 삔또가 상하거든요. 이거 안 그래도 가위가 날카로운 사람인데 이거 가위 그냥 킹킹 가위를 써버렸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사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한 번 더 제발
밀당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밀당 사람 피말립니다. 예, 여러분, 물론 현서님이 밀당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준님이 뭐 피말린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좋지 않다. 솔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엿솔이 고르는 삼각 데이트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엿솔이 1, 2순위를 골라서 그 1, 2순위와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들은 누가 1순위인지 누가 2순위인지 모르는 상태로 데이트에 임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남2의 여1 해가지고 데이트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서로 마음이 약간 있는 상태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조금 모쏠들이 대화를 할 때는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아무튼 삼각 데이트가 시작이 됐고요. 바로 수진님의 삼각 데이트부터 들어오는데 역시 수진님의 1순위는 정윤님이었죠. 그래서 정윤님과 수진님이 먼저 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처음엔 좋았어요. 정윤님이 전날 좀 끝나고 수진님이랑 정윤이랑 들어와서 둘이 얘기를 할 때 전날 끝나고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없어서 못해서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수진님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잖아요. 텐션이 어제 너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사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윤님이 여기서 또 수건, 메트로놈, 오븐, 책방 모두 내 거를 골랐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심경이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써놨어요. 아니 다 얘기해 줬잖아. 뭘 더 얘기해 달라고 하니. 정윤 씨 당신의 얘기를 할 때도 됐잖아요. 에? 당신이 뭔가를 얘기할 때도 됐는데 왜 계속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정윤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한 건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뭐 첫 번째 이유 모쏠이라서 좀 긴장이 돼가지고 좀 말이 헛나왔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해버렸다가 있고 두 번째는 계속 좀 자기가 진짜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마음을 줬다가 이 사람 마음이 뭐 변하거나 아니면 좀 가벼우면 자기가 뭐 상처를 받을까 봐 이런 말을 했나? 뭐 이런 좀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좀 실수였어. 아무튼 무슨 생각을 하든 실수였어요. 뭐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렇게 이제 둘이서 그냥 수진님이 뭐 또 첫인상 뭐 좋았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또 수진님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진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정윤님한테 자기만 표현을 계속하고 받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정윤 씨가 좀 안일했던 거죠. 좀 정윤 씨가 수진님이 어쨌든 자기한테 계속 호감을 표시하니까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좀 계속 이렇게 관망하고 지켜보는 센텐스를 좀 가졌는데 여기서 혁준님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 반전의 시작이 좀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혁준님 아주 이 큰 피지컬을 자랑하면서 이 어깨가 떡 벌어지는 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쫙 넣고 들어오는데 혁준은 이제 수지 씨한테 나한테 관심 없었던 것 같은데 의외네. 되게 좀 왜 나를 골랐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지가 이제 전날 10분 데이트에서 좀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에 데이트했을 때 좀 지금까지 이미지와는 좀 달라서 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큰일 났다. 왜냐면 사실 혁준님도 키도 사실 되게 크고 피지컬이 좋고 얼굴도 좀 잘생기시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날카롭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좀 냉미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좀 훈훈하게 생기셔가지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키도 큰데 여기서 전날에 약간 그런 이미지와는 그러니까 수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차가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전날 10분 데이트에서 되게 능구렁이처럼 막 하는 혁준님의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설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좀 큰일 났다. 정윤 비상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향수를 안 좋아하는데 혁준이 향수는 좋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또 메모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수지에게 좀 웃기고 좀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나를 당황스럽게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라고 수지님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제가 고위험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리고 향수 얘기, 향수를 안 좋아하는데 혁준이 냄새는 좋더라. 고위험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위험이라고 제가 적어놓을 정도로 좀 정윤이한테는 꽤나 큰 비상이고 이 혁준님과 수지 사이에 뭔가가 있다. 요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대화를 할 때 원래 좀 호감과 비호감이 나눴었는데 이 수지님이 말하길 호감과 비호감이 나뉘었었는데 전날 10분 데이트 이후로 달라졌다. 하니까 여기다가 혁준님이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나도 똑같다.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혁준님은 5분 책방으로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혁준님이 약간 모두가 현서 혁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순간에 나 아직 현서 100% 아니야라고 좀 광고를 하는 듯한 좀 어필을 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좀 알아줘. 나 아직 현서 아니야. 나 아직 몰라. 이거를 계속 표현을 해요. 수지한테. 그래서 좀 큰일 났다. 좀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면 그리고 여기서 정윤님은 얘기를 하나도 못해요. 좀 수기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만 있고 혁준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화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둘만 계속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좀 이야기가 스토리가 좀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수지님이 좀 정윤님을 저격을 좀 해요. 대화가 잘 통하고 얘기할 때 긴장됐으면 좋겠고 말투가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근데 답답하지 않게 명확히 돌려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지님이 저격을 합니다. 정윤님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수지님이 굉장히 좀 화끈하기도 하고 좀 지금까지 정윤님한테 그리고 좀 답답하다는 것도 좀 느꼈겠지만 혁준이랑 좀 더 비교가 돼서 이런 말을 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과감하고 좀 테토녀 뭐 이런 느낌도 나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 또 자기한테 더 얘기를 해달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정윤님한테. 그래서 좀 과감하고 좀 멋진 모습을 수진님이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취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사실 혁준님이 사실 취미 만든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좀 또 뭐랄까요 이 취미 맞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운명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미에 민감하신 분이 혁준님인데 등산, 애니 좋아하는 수지, 테니스 좋아하는 수지 다 지금 혁준이랑 맞거든요. 여기서 또 막 혁준이는 뭐 혁준이 수지 둘 다 뭐 등산 아이템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하고 혁준 씨는 나 등산 한라산 등산 한 방에 가. 나 등산 잘하는 사람이야. 친구들이 나한테 막 천천히 가라고 제발 막 그런다고 얘기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어쨌든 혁준님은 굉장히 자신을 어필하는 말을 무궁무진하게 쏟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정윤님, 난 바다가 좋아. 야호! 전 이걸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정윤 씨, 그 바다, 저도 바다 좋아하거든요. 저도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산에 가는 걸 안 좋아하고 이제 바다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제가 수영을 못해서 수영은 못합니다. 바다에서도 하지만 바다가 어쨌든 좀 예쁘고
뭐랄까요?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성이 저한테 바다 산 중에서 뭐가 좋아요? 나는 산이 좋은데라고 얘기하면 나도 산이 좋아. 바다도 좋지만 산이 좋아. 산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윤님은 이제 동문서답을 한 거죠, 사실. 나는 바다가 좋아요.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윤님한테는 굉장히 망한 데이트가 됐고 어떻게 보면 혁준님한테는 기회를 좀 포착한 그런 데이트가 됐던 수진님의 삼각 데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정윤님은 사실 정말 이런 게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이트 하나하나가 경험치로 쌓여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툰 거고 저도 어렸을 때 당연히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이제 데이트를 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의 반응이 어떤지도 확인해 보고 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현님도 이걸 한번 데이트를 한 번 더 하고 다음에는 수진님이랑 대화할 때 혁준님을 따라하는 건 아니겠지만 혁준님한테 배울 건 배워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발 했길 바라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이제 수연님의 삼각 데이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패널 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작진들? 이 싱잉볼에서 누워가지고 명상하는 데이트를 아니 이게 사실 나쁘지 않은데 이게 웃기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분들도 되게 너무 정직한 게 수연님도 너무 정직한 게 사실 옆에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셨을 거고 진우님이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처음 등장할 때 오는 걸 아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냥 뭐 약간 실눈이라도 뜨고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잠을 자고 계셔가지고 조금 웃겼던 좀 데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현님, 진우님 둘 다 들어오자마자 약간 어리둥절하면서 누워가지고 싱잉볼 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재미난 체험?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제작진들의 의도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태솔로 분들을 막 데이트 카페 같은 데 앉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막 얘기도 잘 안 되고 어색하고 이럴까봐 좀 웃기게 그러니까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재밌는 경험을 좀 하게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중에 막 얘기할 때도 아까 막 너무 웃기지 않았어? 아까 뭐 어땠어? 난 되게 뭐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생기니까 뭐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의도를 하고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세 명의 사람이 싱잉볼 데이트를 마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단 수연님은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1순위는 진우님이고 2순위는 승현님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자기는 이제 대구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부분 우리가 나가서 만약에 진짜 커플이 됐을 때 생각을 해서 대구 사는데 어떻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딱 바로 나는 뭐 괜찮아 진짜 좋아하면 괜찮을 것 같아 거리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우님은 좀 눈을 피하면서 좀 고민해봐야겠다.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완곡한 약간 거절이라고 좀 보이고 좀 아직까지 수연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진우님의 모먼트였습니다. 그래서 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뭔가 크게 이렇게 썸씽이 있는 분이 없고 자신의 마음도 아직 이렇게 안착돼 있는 곳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직 두 분과는 그냥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을 썼던 수현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주님의 삼각 데이트인데 한주님이 역시 술을 좋아하세요. 네, 술을 제가 연애 프로 모쏠 연애를 보면서
시즌 2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한주님이 진짜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왜냐면 계속 술을 드시고 여기서도 혼자서 남자들 오기 전부터 와인을 한 잔 딱 때리면서 기다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혁준님과 진우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혁준님은 전에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네가 나한테 더 이상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골라줘서 놀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혁준입니다. 그리고 한준님은 그 얘기는 내가 꼭 데이트를 하자는 말이었지 뭐 너를 이제 생각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었다 오해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데 레전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혁준님이 이제 순회 공연이라도 다녀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준님이 이전에도 사실 데이트를 조금 하고 세 번째로 여기에 온 것으로 한준님에게 온 것으로 그러니까 수진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정은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한준님이랑 데이트를 하러 온 것 같은데 순회 공연을 한번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네, 혁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순회 공연 좋아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진우님이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진우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혁준님은 내가 1순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준님의 1순위는 진우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준님이 어쨌든 데이트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자신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하는 여성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내가 인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준님이 이제 주량 얘기를 하는데 나 뭐 한 병 반 마신다 해서 제가 보기엔 한준님 한 3병 드시는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을 좀 선택을 할 것 같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진우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1순위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혁준님은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다. 나는 아직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순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열려있다. 한주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내 여자 할 수 있어. 노력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혁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요. 근데 아직 뭐 5화밖에 안 됐고 이분들도 아직 또 초중반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혁준님이 처음에 현선님한테 너무 빨리 꽂힌 거지 사실 여기서 아직 뭐 열려있다고 해서 이미 늦었거나 너무 이상하다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혁준님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현선님한테 너무 운명하고 나는 너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세 전환을 너무 빨리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우님 같은 경우에도 근데 사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준님한테는 아직 그렇게 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혁준님은 말했던 것처럼 뭐 이제 좀 한 명 한 명씩 더 확인을 하는 상태인 것 같고 진우님 같은 경우에는 수진님한테 마음이 있는 상태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제 한준님한테는 그렇게 뭐 큰 관심을 보이거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준님은 혼자서 와인을 폭풍 드리킹을 해요. 마음이 좀 아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은 정은님과의 삼각 데이트를 이미 하고 온 상태였는데요. 진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준님한테 조금 뜨뜻미지근했고 수연님한테도 조금 뜨뜻미지근했던 게 수진님과 정은님 두 사람에게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우님 같은 경우에는 한준님한테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 한준님 전에 정은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스트레이트해요. 자기가 마음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없는 한준님과 수연님한테는 약간 좀 철벽이랄까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주는 모습을 안 보임으로써 여지를 잘 안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은님한테는
모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조금 이제 바로바로 좀 어필을 합니다. 이제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는 사람이 나를 불러줘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솔직하고 좀 담백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또 뭐랄까요, 정은님과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취미 얘기가 좀 나오는데 사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혁준님이 모두들 보셨겠지만 딱 핸드폰을 꺼내면서 나 사진도 잘 찍어.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혁준님이 이렇게 보여준 사진이 뭘 찍은 거야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굉장히 또 이게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예, 또 가까이서 봤으면은 잘 찍었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혁준은 정은과도 이런 사진, 취미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모르겠어요 혁준님을 저는 저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는. 혁준님 같은 경우에는 직진을 하다가 그러니까 현선님한테 직진을 하다가 남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갑자기 좀 내가 한 사람한테 꽂힐 필요는 없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한 사람만 보고 이제 그렇게 막 했어야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좀 나 아직 그러진 않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조금 어깨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준 혁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은님의 삼각 데이트 장면도 끝나는데요. 좀 진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게 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백하게 딱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관심 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관심 없다. 딱딱딱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혁준님은 좀 내가 이제 오픈 마인드다. 그러니까 나 오픈 마인드야. 이거를 너무 좀 광고하듯이 모든 여자에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좀 거부감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현선님의 데이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현선님이 승현님과 혁준님을 불러서 데이트를 하는데 승현님이 바로 근데 들어오자마자 내호감도 이순이 수지인 줄 알았다고 너가 얘기를 했을 때 아니라고 했는데 10분 데이트하면서 수지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좀 깨달았다 해서 바로 현선님한테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해줘요. 근데 현선님은 사실 5분 책방에서 그걸 볼고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승현님이 들어와서 바로 좀 얘기를 하면서 사실 현선님의 빨간 목도리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련의 여주인공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승현님이 들어오자마자 약간 현선님을 차버리는 그러니까 현선님 입장에서는 좀 영고백 1차임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승현님이 들어오자마자 나 어제 너한테 수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수지 맞아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선님을 차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승현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를 주면은 막 이렇게 그럴 것 같고 막 좀 나쁜 이렇게 상대가 뭐랄까요 이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에 배려하는 마음에 그런 거는 좀 알겠고 승현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인 걸 알겠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사실 현선님이 진짜 승현님한테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현선님이 약간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사실 나는 수지야 미안해 이렇게 했으면 될 거를 좀 바로 이렇게 좀 해버릴 필요는 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거를 듣고 있던 제작진들이 혁준님을 바로 투입을 합니다. 제작진들이 제가 보기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 뭔 얘기 하나 하다가 안 되겠다 혁준 투입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혁준님은 또 엄청나게 떡 벌어진 어깨에 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승현님을 본 혁준님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나랑 승현이와 나는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선님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데이트가 뭐였냐고 물어보는데 승현님은 사실 얘기를 했죠. 방금 전에 현선님한테 어제 10분 데이트에서 수지와 대화해서 내가 마음을 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혁준님도 어제 10분 데이트 대화하면서 놀랐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과 다른 답이 나와서 놀랐다 하면서 수건 왜 자기한테 안 줬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현선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놀랐다 여기까지만 하면 10분 데이트하면서 놀랐다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현선은 누구의 데이트와 얘기였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건 왜 자기한테 안 줬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를 하면서 수지라는 거를 현선님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정말 5글자를 써놨습니다. 미친놈인가? 예. 그래서 그냥 어제 여자애들이 나 좋다더라. 애들이 나 좋아하던데? 나 수지가 나 좋아하던데? 약간 이 얘기를 현서님한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빨간 목도리의 이 비련의 주인공, 여주인공 현서님의 모습이 나와버리고 마는데 이거를 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선님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데이트를 못 말하죠. 약간 이게 좀 저는 어떤 느낌이 들으냐면은 혁준님이 바람 피고 와서 남친이 약간 다른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고 와서 또 나 뭐 인기 많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약간 비약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좀 현선님의 감정에 이입을 했을 때 좀 많이 마음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현선님이 여기서 계속 듣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든요. 마음에 변화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현선님은 한 번 더 좀 물어봄으로써 혁준님이 아니야라고 말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싶다. 의외스러운 게 있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좀 일관되게 얘기를 하면서 현선님이 여기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약간 좀 제가 또 여기다 적어놓은 게 인기 없는 줄 알고 너한테 직진했는데 나 인기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여자들도 좀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조금 현선님이 사실 되게 침착하고 뭐랄까요 좀 감정의 폭이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보여지기에는 크지 않은 분이라서 이 정도로 반응을 했지 사실 좀 제가 만약에 여자였고 현선님의 입장이었다면 엄청 좀 마음에 좀 혼란도 오고 좀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기가 조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자기가 약간 먼저 지레짐작하고 여성분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좀 안 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재서 씨가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재서님이 혼자서 좀 이 집에 남아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음이 아팠던 거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무도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좀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아프고 익숙한 일이라고 하신 것도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여기서 눈물까지 좀 흘려버리시니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많이 나면서 좀 정말 좀 이입이 됐던 어떻게 보면 재선님이 사실 스펙은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사실 얼굴도 저는 사실 전에 리뷰를 했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남자다운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부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정말 그 타고난 남성미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눈매라든지 좀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남성미가 느껴지는 좀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여성과의 이런 이성적인 텐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초보의 그냥 연애 초보의 모습이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진짜 이렇게 막 홀대받을 사람이 전혀 아닌데 사실 이게 홀대는 아니죠. 그냥 사실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냥 투표를 못 받은 것 뿐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막 자신을 좀 막 깎고 그러니까 자기를 좀 내려치고 이렇게 하실 분은 전혀 아닌데도 이렇게 막 내가 표를 좀 못 받았다고 해서 좀 마음이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좀 저는 많이 진짜 좀 슬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좀 많이 부러워요. 저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부럽고 정말 성공하신 인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제서님 같은 경우에는 막 내가 막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다. 근데 사실 연애를 못한다고 실패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막 여기서 좀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을 겪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정말 성공한 인생이시고 정말 나가시면 되게 인기도 많을 그리고 이 여기서의 경험을 토대로 또 성장을 해서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웠다 보면서 좀 안타까웠다.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좀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좀 부러운데 자기가 할 거에 정말 집중을 하느라 연애 같은 건 신경 안 썼다.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방송을 하고 싶어서 아나운서 준비하고 스포츠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시간 동안 저도 연애라든지 뭐 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애 공백 기간이 한 3년 2, 3년 정도 있는데 저도 같은 비슷한 좀 남중남고이기도 했고 그래서 비슷한 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많이 공감도 가고 그래서 좀 정말 재선님 멋진 분이니까 그런 좀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선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네. 제가 술은 안 먹지만 맛있는 거 한번 같이 먹고 싶다. 막 같이 먹으면서 진짜 좋은 형동생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TMI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생각까지 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더가든 씨도 뭐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았지만 뭐 좀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6화 5화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시간이 나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다들 좀 어쨌든 마음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수지나 혁준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러니까 혁준은 많은 분들에게 자신에 대한 표를 좀 얻었고 수지 같은 경우에도 혁준이라는 좀 새로운 것을 발견을 했고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우님도 뭐 정은님이랑 썸씽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를 좀 느꼈던 데이트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맛있는 것들이 좀 회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근데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혁준님 같은 경우에는 한준님이랑 계속 막 눈 마주치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속 좀 활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선님은 여기서도 또 빨간 목도리를 메고 한주랑 같이 뭐 데이트했구나 이걸 눈치채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혁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현서 쪽으로 일부러 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그게 좀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현서님이 되게 마음이 좀 아팠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는데 진짜 이게 되게 큰 상처거든요.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나랑 뭐 눈도 마주치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 현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님이 승현님을 데리고 나가는데 이제 수진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냐라는 질문에 얼떨결에 좀 맞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서 너가 오해할까봐 좀 정정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성적인 호감인지 아직 잘 모른다라고 딱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진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지만 여기서 바로 좀 또 멋있는 모습을 승현님이 좀 보여주는데, 데이트 돌면서 네 생각밖에 안 됐다. 네 의식만 됐다. 그래서 오늘 데이트를 통해서 1순위가 수지로 너로 그러니까 확고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수지가 하루 종일 뭐 할까 너만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직진하는 모습을 승현님이 보여주면서 되게 좀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진짜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수지님이 어쨌든 자신에게 한 발 왔다가 한 발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연프라서 수지님이 깔끔하게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면은 약간 이게 어장관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현님은 네 마음이 어쨌든 내 마음은 널 좋아하는 게 맞다 하고 딱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승현님이 진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모습도 인터뷰에서도 초반에 많이 보여줬고, 약간 정말 좀 착하기만 한 남자의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어른이다라는 모습을, 그러니까 좀 겉으로는 좀 어리숙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생각은 성숙한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현님이 진짜 진국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처음에 이제 막 이 여자도 예뻐요, 저 여자도 예뻐요 했던 거는 약간 막 좀 진짜 순수하게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좀 사람들에게 호의가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연프가 또 처음이시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뭐 처음이겠죠. 연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수진님한테 계속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 진짜 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현실 연애에서도 좀 배워야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해서, 승현님 진짜 피지컬도 좋고 얼굴도 되게 순박하게 잘생기셨고 해서 꼭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진우님이 이제 소주 드링킹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막 폭주를 하면서 막 드셔요. 그래서 대학생이다 보니까 역시 이게 파이팅이 넘치는 건지 막 술을 마시고 이제 자기 남자들끼리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여기서 진우님이 좀 또 상남자, 진우님이 약간 상남자 스트인데 상남자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나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직진한다. 나는 수지한테 직진한다. 딱 이렇게 얘기를 남자들끼리 있을 때 딱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윤님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뭔가 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윤님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혼자 편지를 쓰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막바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윤님이 이제 나도 계속해서 수지한테 네 마음을 얘기해줘, 네 마음을 얘기해줘라고 할 때가 아니구나. 경쟁자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자극을 받고 수지님의 사물함으로 편지를 쓰러 갑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이 수지님의 라커룸을 딱 열었는데, 이미 선물함에는, 이 우체국함에는 선물과 편지가 있으면서 5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5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게 정말 시즌 1과는 진짜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즌 1에서는 되게 모든 분들이 약간 어리숙하고 진짜 모태솔로 정말 귀여운 모습, 진짜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서툰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뭐 승리 씨가 경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경쟁하는 모습조차도 되게 어리숙하고 귀엽고 뭔가 막 실수도 하고 이랬는데, 이 시즌 2에서는 이 뭐랄까요, 나이가 다들 좀 높아져서 그런가? 약간 되게 좀 머리 싸움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어떻게 보면 여우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좀 그 여우 같음도 약간의 뭐랄까 서툰 부분이 있어서 좀
보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시즌 1과는 정말 좀 다른 진짜 약간 여러분들 요즘 댓글 보면은 어디 뭐 악귀 들렸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시즌 1과는 너무나 다른 좀 챕터를 시작한 시즌 2의 이 5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5화를 보면서 혁준님은 지금 좀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어쨌든 자기가 현서님한테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현서님을 완전히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현서님한테 돌아가던지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정윤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진님한테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진우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승현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표현을 해서 어쨌든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내가 마음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하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2 5화 이렇게 리뷰를 마쳤는데요. 이제 저희 팟캐스트라는 플랫폼 특성상 어떤 타 리뷰 채널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가 모든 걸 보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컨텐츠를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또 길다 보니까 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너무 좀 풀로 다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나노 단위로 다 좀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다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내가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이 나올 때마다 좀 공감을 하시면서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리뷰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지금 7월 27일 저녁 10시 41분이거든요. 내일 제가 출근하는데 내일 이제 마지막 아마 2편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달려야 할 것이 많아서 제가 좀 늦은 거죠.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파이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편들도 재밌게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 넘는 사이 못쏠려내 시즌 2 제가 팟캐스트 저희 채널에 팟캐스트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재생 목록으로 연프 리뷰라는 이제 재생 목록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연애 프로를 리뷰하는 컨텐츠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이 연프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쏠려는 시즌2는 끝까지 한번 해볼 거고 만약에 이걸 재밌게 들으신 분들이 이 연프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께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연프들을 가지고 연프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